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작년이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완전히 이제 현재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죽은 그야말로 유혈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당연히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이 시위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와 그리고 또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결부된 오래된 싸움의 한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 시위의 원인과 그리고 전개 과정과 결말 그리고 곧 개입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문제까지 전부 깊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동 전문가 성일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토마토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늘 이렇게 방송 보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이런 대담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꼭 한번 나와서 같이 한번 대담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 오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작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작년 12월 28일이었죠. 네,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이라든지 뭐 경제 위기 때문에 시작됐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이게 이란의 시위가 이제 네. 반정부 시위로 커지면서 완전히 이제 이란 당국이 결국은 이 군경을 동원해서 또 엄청나게 또 유혈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21일자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이죠. 반정부 시위 도중에 3,117명이 사망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가운데 2,427명이 민간인과 보안군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그 사망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시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원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경제적 이유로 시작한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사실 뭐 5년 전, 4년 전보다 한 뭐 40배, 30배. 환율이 예. 40배. 예. 예, 그렇게 되면 사실 특히 테헤란에 있는 그 큰 재래 시장에서 예. 특히 이제 수입상 예. 예, 전자제품 같은 거의 거 망한다고 예, 봐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뭐 시계나 이런 것들 예.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제 샀던 핸드폰 가격이 막 3-4배씩 뭐 그래요. 10배씩 이렇게 뛰어버리면 인프라가 엄청나겠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시장에 손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도 사러 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시장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정부가 빨리 이 경제 문제, 특히 환율 문제를 잡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테헤란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시위를 시작했고요. 예. 자, 그렇게 시작됐던 시위가 한 일주일 상간에 조금 찾아드는 듯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구호 자체가 이제 경제 문제에서 반정부 시위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헤란에서 다른 주변 이란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반정부 시위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 네. 점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체제 반체제 싸움으로 커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설이 많아지는 건데, 그럼 그 전에 우리 하나 짚고 가야 될 거는 아까 테헤란에 있는 상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이란으로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살만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테헤란에서 그 큰 시장에서 우리가 예. 바자르 시장이다 그러는데, 바자르 시장. 예, 우리가 왜 바자회 할 때 그 바자 똑같은 거죠. 예. 바자회가 거기서 나온 예,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큰 시장에서 거기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쉽게만 우리나라 한국의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의 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하신 분들입니다. 네, 살만하신 분들인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반정부 시위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거고. 예. 그러나 이란뿐만 아니라 예. 다른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마지막에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중산층 상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돌아선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위의 가장 네. 큰 특징을 꼽는다면 그거겠네요. 네, 그 상인들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22년도에도 시위가 있었지만 그때는 왜 그 어느 여성이 히잡 문제로 시작했던 시위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2022년은 사실 이란에는 풍기문란 경찰이 있습니다. 풍기문란. 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아우. 네. 자 그러다가 한 네. 여성을 잡아서 검거를 해서 데려갔고요. 예. 근데 그 여성이 결국 고문당해서 폭행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시위가 시위가 일종의 된 그래서 거죠. 시잡 시위라고 불렀죠. 예, 예. 그러면서 시위가 아주 격해지면서 근데 그것 역시도 이란 정부가 상당히 강경 진압을 했어요. 강경 진압을 네. 했고. 그렇게 해서 또 사망자가 뭐 한 500명 정도 공식적인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 시위들이 2022년에도 있었고요. 2019년에 또 19년도 경제 있었고. 문제, 예. 2017년에도 또 있었고 또 있었고. 뭐 보조금을 삭감하니까 경제 문제가 음. 어려워지니까 또 국민들이 또 시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번 시위가 갑자기 10년 만에 20년 만에 시위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 이전에도 잦은 시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 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다.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그 과거의 시위들보다도 아무튼 그 마자르 상인들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제 유혈 참극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란 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반정부 시위하면서 모스크 250곳 그리고 과학센터, 교육센터 뭐 250여 곳을 파괴됐다. 그래 네. 은행을 막 공격하고 병원 식료품점들을 마구 파괴하는 이런 그 폭동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들 이제 이 양쪽의 발표가 너무 좀 약간 너무 달라서 이란 당국에서 네. 하는 얘기와 또 우리 한국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달라서 또 사상자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좀 약간 어리둥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란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하도 요즘에는 또 페이크 뉴스가 많잖아요. 예. 잘못된 뉴스들이 조작된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자 사원과 은행 등을 공격한 것은요. 이 사원들에서 쉽게 말해서 이란에는 또 민병대가 있어요. 바시지라고 우리가 이란어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예. 말해서 평소에는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민방위처럼 전시에만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갑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예비군처럼. 요게 이제 지방마다 다 민병대들이 다 있습니다. 민병대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사원을 이용하세요. 거기다가 무기 저장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반정부 시위자들이 그걸 알단 말이죠. 그쪽으로 쳐들어가는군요. 예, 그 쳐들어가서 그 무기고를 탈취한다든지 사원에 불을 지른다든지 예. 또 그런 양식이 좀 있었고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물론 경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유 그냥 은행 불태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 은행은 또 혁명 수비대가 이 은행들을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시위 진압에 또 가장 초강경 진압을 한 집단이 바로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가 이용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반중 시대가 은행을 불태우고 점거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이란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외부 세력의 어떤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실제 이란 내에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이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란이 순수 90% 전부 페르시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란 내 한 50에서 60%는 페르시아인이고요. 예. 나머지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르드, 쿠르드족이 네, 있죠. 아랍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루르라는 족도 있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도 있고, 타직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제르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은 항상 여기서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위 중에 이런 소수민족들의 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군, 복잡하군요. 그러니까. 네, 정부군과 총격도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 정부 쪽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다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더 한번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네. 이란이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란이 이렇게 경제가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수준이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오랫동안 이제 금융 제재를 가해 왔고 그리고 또 원유 수출도 제한을 해 왔고 또 달러 결제망도 차단되어 있고 이런 것이 사실상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란은 제재를 받아온 지가 예. 거의 뭐 79년 이후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 예, 무너지고 무너지고 나서 예.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실 제재를 받아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핵 개발, 이란이 개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 2002년쯤 됩니다. 2002년에 예. 이런 소식이 들렸고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제재의 강도가 세지죠. 음. 미국도 제재를 하고 또 국제사회도 제재를 했고요. 예. 자, 그러면서 사실 이란의 경제는 제재 경제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은 거기에 생존하는 비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예.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일단 체력 자체가 허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의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는데 예.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있죠. 네. 해외에 묶여 우리가 돌려준 70억 달러도 예. 사실 우리가 재작년인가 아주 힘들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란이 항상 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달라 왜 그랬죠. 우리 돈 예. 안 주냐? 니네가 왜 미국의 제재 한국이 왜 동참을 하냐?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그걸 카타르 은행에다가 카타르에다 돌려줬어요. 넣었는데. 근데 카타르 은행이 그거를 못 주고 있어요. 이란에 줄 수가 없습니다. 어. 제재에 걸려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네. 일종의 그런 거죠. 어. 네. 자,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있는데 가용 쓸 수 있는 외환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일단 안 좋고 예. 거기에다가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졌기 때문에 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란의 수자원이 부족했죠. 예. 그다음에 전력이 부족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제재가 오래되니까 이제 다 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불만은 쌓여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야 경제를 살려내는데 제재를 풀자니 핵 개발을 그럼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포기를 해야 되고 예. 미국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미국한테 꿇어 앉아야지 굴복하는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란 현 집권 세력은 예. 쉽사리 그런 결정을 못 내리죠. 이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북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정말 제재 똑같이 받고 있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란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으로 인한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아온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제 초강경 진압을 이란 정부가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이란 국민들 내가 도와주러 너희들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는 초읽기 들어간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하는 네. 발언들 내용이 네네. 또 베네수엘라 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정말로 이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갖다 공격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개입 가능성? 이미 공격을 하겠다고 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죠. 예. 예, 뭐 물론 개입을 하겠다고 한 지는 뭐 벌써 한 2, 3주가 됐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동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란 지금 정부는 이번 반정부 시위자들 잡아들인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마라.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예. 그렇게 했어도 자, 그런데 지금 대치 상황이 계속 오래됐고요. 지금 한 3주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중동 지역에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예. 잠수함부터 잠수함, 항공모함부터 예. 전투기부터 사드부터 아이고. 패트리어트 뭐 원하시는 게 다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3주 동안 지금 배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어저께 아니면 마지막으로 튀르키예가 중재를 해서 미국과 이란을 좀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란을 언제라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그럼 미 대사관 직원들이나 뭐 미군 일부 이런 데 다 철수 공고 나오고 있는데 철수하기 시작을 했나요? 철수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아직 안 나왔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간이 잡히면 네. 공격 D타임이 잡히면 예. 아마도 뭐 쿠웨이트나 예. 아니면 카타르나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미군들이 호텔로 다. 미군 기지에서 떠나서 호텔로 빨리 대피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는 아직 공식 작전이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혹시 이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네, 지금 바로 공격을 그러니까 이 당장 오늘이나 내일 바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죠. 공격을 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제 거의 이제 상수로 놓고 계신 건데 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왜 그 작년이었죠. 그 미국이 이란 내 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네. 세 군데 핵 관련 시설을 그때 공습했잖아요. 네네네. 공습하고 그 당시에 벙커버스터를 썼죠. 사용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는 아주 완전히 다 파괴시켰다라고 굉장히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란은 뭐 약간 제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거는 네네네. 정확하게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때도 보복 조치로 카타르 미군 기지를 때렸죠. 그 당시에 그렇죠. 이란에서 네네네.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양상이 될까요? 이번은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 양상은 아닐 것이다. 아닐 거다. 그때는 짜고 쳤군요. 예, 이번에는 약속 대련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네, 이란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이란은 지금 대응 방식을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되겠죠? 미국이 아무리 지금 상징적인 작게 공격을 하더라도 예.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의 보복 공격은 최대의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이다. 네, 최대 지난 6월에 우리가 했던 보복 공격은 음.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보여준 게 아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가 보여주겠다.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집중해서 보복을 하겠다 했고요.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최대로 하는 거는? 그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제 네, 미군이 네. 실제로 죽는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죽는 일이 벌어지면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되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미국의 공격을 국가 존망의 위기. 로 보고 있나요? 네, 이번은 우리의 생명을 국가 존재를 이란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조치를 보고 예. 이번에는 우리는 전면전이다 무조건. 아무리 작게 공격을 해도 전면전이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국과 같이 공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안에 우리의 보복 공격은 미국 플러스 이스라엘이다. 그럼 중동전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거기에다가 음. 미국의 공격에 동참하는 걸프 국가나 아랍 국가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영국이나 영해를 열어준다면 예. 거기에 대한 보복도 할 수 있다. 하겠다. 네. 정말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과는 좀 많이 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온도 차이가. 강하게 얘기해서 예. 이것도 뭐 블러핑이나 뻥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번에 이란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된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거기에 비한다면 트럼프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란의 레이징 체인지에 대한 그 입장을 많이 밝혔잖아요. 네네네. 그런 편이고 그리고 또 뭐 이 아까 말한 전략 자산 등으로 이렇게 계속 압박해온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말입니다. 선생님이 볼 때 이번에 그 엄청나게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번지고 유혈 창고로까지 이제 갔는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음모의 주모자는 트럼프다. 반정부 시위는 트럼프가 주모했고 그는 범죄자다. 이런 표현을 최근에 썼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위를 CIA와 모사드가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 자금을 줘가지고 움직이는 그 자들이 마구 폭동을 이제 일으키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멋모르고 막 청소년들이 그냥 휩쓸려 들어가면서 더욱 판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 그렇게 해서 유혈 참극이 나게 하고 그걸 이유 삼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지금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번에 이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공식적인 이란 정부의 입장입니다. 입장인 것 해명이고 같죠. 예. 그 이번 사태에 대한 네. 해명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처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작으로 이 많은 몇백만의 아니면 적으면 몇십만 네. 많게는 몇백만 되는 시민들이 거의 한 달 정도를 거리를 데모할 수는 쏟아져 없다.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조작을 했다. 좀 어렵죠 그렇게 그건 보기는. 어렵다고 네, 본다. 그렇게 보기는 예. 좀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시위가 시작되고 이란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소수민족 민병대들이 무기를 필요할 때 무기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다 해서 짜서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규모가 무리가 너무 크고. 있다는 거죠. 네. 규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작전 세력들이 들어도 작전 일으키듯이 한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바자르 상인들이 시작됐던 경제적인 문제로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칠 때만 해도 정부가 그들과 대화를 해서 풀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더 키우려고 마구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세력들의 뒤에는 CIA가 있다 이 소리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다. 그럴 그죠? 가능 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번에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서 이란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반면 예, 이스라엘은 무조건 협상은 안 된다. 협상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면서 이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없다. 이란 정권이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약해진 이 시점에 미국이 들어가서 지금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계속 전쟁을 부추기지 마라. 왜 자꾸 전쟁을 부추기냐? 그렇게 지금 이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고 네, 뭔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은 한쪽이 없어져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사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호전적인 서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존재론 쪽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특히 이제 작년에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전면전이 이후로부터는 벌어졌죠.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참나. 불구대천지 원수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란의 레짐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목표다라는 거고 이란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한마디로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왜 Axis of Resistance 예. 저항의 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대리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란을 대리한다 대리 세력인데 그 표현 자체는 이란이 만든 말은 아닐 것 같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방에서 서방에서 쓰는 네. 말이겠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든다면은 이제 대리 세력에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헤즈볼라,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저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도 맞았지만 아사드 시리아는 정부가 정권이 무너졌어요. 버렸죠. 네. 아사드가 무너지면서 아무튼간에 그런 세력들이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사실은 대리 조직이지만 예. 하마스는 어쨌든 지원을 받았지만 예. 일단 하마스는 순립하고요.
거의 순위파. 네, 헤즈볼라는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고. 후티도 시아파. 후티 시아파고. 네,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왔죠. 그렇지만 아무튼간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아, 그렇죠. 예. 네, 네.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항의 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혁명대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하게 갖고 있는 게 그 세력들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혁명 수비대가 진두지휘하는 관계입니까? 좀 조직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헤즈볼라는 1982년 이란이 만든 조직이에요. 아 직접. 네, 레바논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란이 직접 가서 레바논에 만들어준 조직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 이란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란의 진두지휘를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예. 후티는 사실 예멘에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지만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고요. 이 조직도 홍해에 있지 않습니까? 네, 홍해 저 끝에 있습니다. 네, 이란이 계속해서 무기와 물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 후티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달리 이란의 말을 100% 듣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좀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이란이 계속해서 친이란 민병대를 물자를 주고 무기도 주고 지원해 주고 있지만 예. 또 이 사람들은 이라크에 있기 때문에 예. 이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라크 군에 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라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란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전쟁에서는 자기들도 참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전하겠다. 네, 그리고 야, 헤즈볼라도 당연히 하겠다고 하고 후티도 이번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참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야겠네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이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리고 그러고 나서 움직일 때는 그야말로 이 튼튼한 동맹체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대리 조직보다는 오히려 이란의 동맹이라는 단어가 더 올바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동맹체처럼.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느슨하지 않는 형태의 네트워크 수준이 아니라 같이 싸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아까 예멘의 후티 얘기를 하셨는데 후티야말로 이 사실 예멘의 정부도 할 정도로 이렇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근데 그 후티가 내세운 구호를 보니까 뭐 알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미국에게 죽음을 뭐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뭐 유대인들에게 네. 저주를 막 뭐 구호가 아주 세던데요 아주. 네. 그래서 저 후티는 네. 우리가 보통 중동에서 가장 그 돌아이 조직이다. 돌아. 예, 왜냐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티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23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 후티가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 쏘고 드론을 계속 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다가 아니 이 1700, 1800km 떨어진 친구들이 멀리 왜 있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냐.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는 사실 공격할 이유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후티를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후티는 어쨌든 하마스의 대의,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주장하면서 일종의 대인의 대의. 예. 이념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피를 그렇게, 흘려가면서 예. 팔레스타인을 돕겠다고 전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동 지방에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했던 것들에 대한 네. 분노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하마스만큼 있는 그렇죠. 곳이군요. 네. 야. 근데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그게 자율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념적으로 뭉쳐 있는 집단이 참전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중동 정세를 흔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진짜 후티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참전한다면 참전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상당히 복잡해지죠. 중동 전체가 막 북새통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또 경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걱정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 오래간만에 5천 코스피도 찍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물을 또 끼얹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죠.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걱정 많이 되죠. 중동전이 네네. 벌어지면 우리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냥 뭐 그렇죠. 에너지 문제부터 심각해지는데. 네. 상당히 지금 그래서 이게 좀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 예.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주로 이쪽에 이란과의 싸우는 방식은
주로 그림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아, 요인 암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핵과학자 암살하고, 사이버 공격하고요. 하고. 네. 뭐 이렇게 전면전보다는 이렇게 그림자 전쟁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른가 봐요. 작년부터 변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사실 전면전이 있었고요. 세 차례 정도 전면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렇죠. 세게 붙었죠. 아주. 네, 서로 그러면서 특히 6월 달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있었고, 그랬죠. 그 네, 그 전에는 그 또 약간의 뭐 하루나 이틀간의 주고받은 티퍼토에 서로 공격하고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 6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미 전면전 양상이에요. 더 이상 그림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란의 전략이 상당히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이란의 전략은 사실 이번에 전면전 하기 전까지는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란을 괴롭혀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 음. 왜냐하면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을 펴왔어요. 왔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도 힘이 세졌다. 해볼만하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 전략에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전략으로. 예. 적극적으로 지금 맞부딪히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미국은 이 협상하는 순간 그래도 이렇게 워낙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를 보면 막 겁박하고 막 그러다가도 항상 정리는 또 협상으로 풀려고 하는 그렇죠. 요소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의 이견 차가 너무 커요. 서로 접점이 없습니다. 서로 요구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예를 들면 예. 이란은 핵 문제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예. 지금 핵 문제가 핵심인데 이란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포기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안 맞고 예. 두 번째 미국은 핵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제한을 해요. 왜 탄도미사일은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상당히 실제로 위협적입니다. 네, 그래서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이 있어버리면 네,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다 못 건드는. 장착을 해서 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핵을 장착을 안 하더라도 극초음속 상당히 빠른 이게 생겼죠 벌써. 예. 그러니까 요격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상당히 위협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미국에다가 핵도 문제지만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미사일 개발 주권까지도 계속 간섭을 하냐? 핵 주권도 지금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네요. 접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도 아무리 협상을 좋아하지만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밖에 없다. 한 말이 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음.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작년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때려 붙었을 때 말입니다. 그 아이언돔이 막 찢어지는 장면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게. 그렇죠. 아우, 굉장히 무섭던데 네. 사실은 이란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좋다 한번 그 싸워보자라고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이겠죠. 그렇죠. 이란의 창. 사실 이란은 공군력이 없어요. 그렇죠. 공군력 갖고 싸울 수는 없겠죠. 예, 전투기가 있지만 사실 뭐 가장 오래된 그냥 박물관 수준의 예.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창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 그 거기에다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요. 그래가지고 돈과 노력, 피와 땀을 갈아서 쏟아가지고 그냥. 네, 만든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탄도미사일 기술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고 극초음속 같은 경우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쏴버리면 예. 요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죠. 예, 실제로 작년 6월에 12일 전쟁에서 특히 마지막에 예. 이스라엘의 요격률이 50%까지 내려왔어요. 그랬죠. 야,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입었거든요. 많이 그걸- 테라비가 많이 당했죠. 예. 그래서 이란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연쇄적으로 이게 우리가 붙어 나간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죠.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한적 공습과 미사일 교환이 아니라 이제 정규군이 동원된 전면전. 네. 이 가능성도 현재 있는 거죠. 그것은 높지 않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높지 네. 않고.
트럼프 미사일 대통령 전쟁만 하나요? 그럼? 그렇죠. 네. 기존에는 계속 그거만 있었어요. 그거만 왜냐하면 했는데.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예. 지상군이 물론 모사드 요원들이 이단 형통에서 활동을 한 건 있지만 있지만 특수부대만 네. 활동 아예 그냥 특수부대를 파견 코만도를 보내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건 이미 들어가 있던 네. 일종의 고정 간첩 같은 거죠. 예.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트럼프가 뉴욕 타임즈에 얘기한 거는 핵 시설을 다시 한번 붕괴시키기 위해서 예. 특공대를 보낼 수도 있다. 오. 그런 얘기를 슬쩍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거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란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처럼 특수부대를 집어넣거나 그렇죠. 이런다는 소리 하는. 그러다가 미군이 사망하면 예. 국내 이론 되게 나빠질 수 있잖아요. 아니 예. 미사일 전쟁만 해도 네. 지난번에 카타르 때릴 때는 약간의 대리 어찌 보면 이제 대련 이제 약속 대련처럼 해가지고 네. 미군들 다 도망가게 해놓고 이제 미군 기지에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이번에는 미리 안 알려주고 한다면서요. 네. 그럼 미군 기지가 중동에 많지요, 곳곳에. 많죠. 거기에 다 극초음속 미사일 때려버리면 미군들이 제법 죽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아랍 국가들도 상당히 반발하겠죠. 다른 나라들 네, 쿠웨이트나 현재, 예, 사우디나 뭐 까타르도 반발하겠죠. 주변 국가 사우디나 그 UAE나 그 튀르키예 이런 데들은 네. 입장은 어떤데요 지금? 지금 다들 협상으로 하지 마,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말리려고 아. 했어요. 노력을 많이 예.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우디의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워싱턴 D.C.를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사우디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줄 알았죠. 어. 전쟁을 막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정반대의 보도가 났어요. 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한 거 그 위협을 지키지 않으면 예. 이란의 아주 이란의 자신감은 배가 될 수 있고 이번에 코를 꺾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가. 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전혀 우리가 예상한 예. 것과는 전혀 다른 예. 그런 요구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약간 있긴 이해가 합니다. 안 되는데. 네. 근데 아무튼 말입니다. 그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뭐 어떻든 간에 한쪽에 붙든 안 붙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커지는 걸 원치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경제 개발해야 돼. 예. 투자 다들 받아야 되는데 예. 계속 전쟁 나면 기름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란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공격해 버리면. 공격하면 예. 특히 원전 같은 거 원전이 아니고 정유 시설 공격하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큰 타격이죠. 괜히 불똥 튀어서 예. 자국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하는 안 게 했으면 걸프 국가들이 좋겠는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미국과 정규군까지 막 서로 군대가 투입되고 하는 상황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네. 그러나 정말 이번에 이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각오는 네. 만약에 미군이 때린다면 우리는 미군 기지란 기지마다 다 공격할 거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때릴 거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고 저항의 축들도 다 들고 일어나고 해서 네. 그렇게 막 움직여 버린다.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 바랍니다. 근데 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예. 상당히 공포감이 몰려오네요. 지금 네, 저도. 저는 그래서 이거 완전 글로벌 에너지 쇼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란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또 말을 한 그대로 또 100% 실행에 옮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란의 각오는 이전의 각오와는 사뭇 다르다. 다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은 아까 우리 모두에 시작할 때 그러셨잖아요. 트럼프가 때릴 거다.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데도 네. 때린다. 이건 네. 진짜 불가치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왜 때리지 않고 싶지만 자기가 예. 또 이렇게 많은 전략 자산을 배치했고, 베토는 말이. 예, 베토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태도가 예. 상당히 조금- 미국을 거슬립니다.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협상도 준비돼 있고 전쟁도 준비돼 있다. 얼마든지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이 뭐랍니까 이제 패권 국가가 이제 약화돼 가고 미국 내부가 시끄럽고 해가면서 이제 곳곳에서 사실 이제 변방에서 숨죽여 있던 나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인들 이제 우리 이제 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서울 강남에만 해도 테헤란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때는 이란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고 자동차, 조선, 뭐 이렇게 전자 제품들 팔고 네. 이란 원유 수입을 우리가 이란에서 많이 했었죠. 예,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10년대 이후 넘어서면서 제재가 강하게 되면서 우리도 제재에 동참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수입을 네. 못 합니다, 더 이상. 제재를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이란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이 미국과의 관계로 보나 이란과의 관계로 보나 이렇게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네. 사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행위는 국제법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물론 거기에 또 뭐 지지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국제법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란의 반전무 시가 심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란 정부의 대응 자체가 초강경으로 대응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히 유엔이라는 조직의 어떤 합법적인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수단이 있는데 예. 이런 것을 다 생략을 하고 모든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해서 예. 그냥 지금 공격을 할 태세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유엔에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너무나 미국 중심 일방적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개입이 없다면 네. 사실 이란의 이번에 반전부 시위는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정권은 타격을 입었지만 예.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물론 저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의 정당성은 바닥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반정부 시위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란 현 집권 세력은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시간이 훨씬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이 어쨌든 이란 국민들을 돕겠다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이란 소식을 보면요. 이란 반정부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해요. 어허.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 들어오라고. 제발 좀 우리 2022년에도 그렇게 시위하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았냐. 우리는 이 정권을 바꾸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총칼로 우리를 죽이는 이 정권 예.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면 국제사회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계속해서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력 사용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란 현 정부도 이번에 자국민을 그렇게 지금 7만에서 8만 이 정도 수준 나옵니다. 사망자가 8만까지 나와요. 그럼 그 이란 네. 정부 당국은 3천 아까 100명 정도 죽었다고 네. 했는데 그거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네. 아직도 인터넷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고요. 예. 인터넷이 정상화되면 예. 아마 소식이 들릴 텐데요. 그럼 8만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하나요? 해외에 있는 인권 단체라든지 이란의 반정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 있는 의사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했을 종합해서 때 봤을 때. 그 정도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만 명과 3천 명은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란 정부 앞에서 이란 대사관 앞에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우리 진보 쪽에서 아마 예. 가서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서 예. 이란 정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히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다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미국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저는 둘 다에게 예.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한 정부가 예를 들어 심하게 독재를 하고 있거나 네. 또는 그 나라 자국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총을 쐈다거나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네.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가 네. 무력을 들고 가서 그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레짐을 체인지하겠다고 네. 덤벼드는 자체가 이게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태를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도 봤죠. 예, 리비아에서 봤죠. 가다피 무너진 거. 예. 나토가 사실 정부군을 공격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무아마르 가다피가 예, 반정부군에 참혹하게 잡혀서 죽었죠. 예. 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또 사건이 또 있긴 했었어요. 예. 자,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뭐 국제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는 이란 국민들 편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정말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또 이 정권은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 현재의 이란 상황을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몇 가지 시각들이 이제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 같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그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또는 봉기로 둘러엎거나 하는 네. 모든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무효력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항상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문제가 또 새롭게 달라지는 거라서 중동에서 그런 또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라크 침공.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또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많이 복잡한 상황 같습니다. 네,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한번. 왜냐하면 특히나 저는 뭐가 제일 마음에 탁 걸려드냐면 한반도 상황하고 너무 아까 제가 잠깐 네. 참 비슷하네. 왜냐하면 북도 핵 개발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제재를 받았고 또 탄도미사일 쏠 때마다 그리고 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격하겠다라는 카운트다운까지 한 적도 있었고 네네. 미국이 끊임없이 북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제는 뭐 핵을 다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고개를 절절 흔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란을 치겠다고 할 때 야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저런 비슷한 태도를 북에 대해서 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살짝 들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입장도 난처하고 곤란해질 수 있죠. 예, 특히 우리의 입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북한과 우리를 빼고 예, 한 둘이서만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우리한테 받아들이라 수용해라고 한다면 예. 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네. 정답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혹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등장한다면 네. 그것은 미국이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음, 이란 국민들이 선택을 자신들을 해야 이끌어갈 집권 세력을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개혁이나 야권에 있는 개혁파 이런 정치인들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리더가 돼서 이란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권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하메네이 현 지도, 그러니까 이란의 체제라고 하면은 현재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메네이 체제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 구호 중에 예.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이미. 그런 구호들이 네. 아까 말한 CIA나 모사드로 이 추정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호는 아닐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이란 국민 사이에서 특히 이란의 광범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 지금의 최고 지도자는 예, 전혀 지금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센 지지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더군다나 이번 반정부 시위에는 더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또 이란의 시스템이 신정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정상 국가라면 네.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슬람 법학자, 이슬람을 잘 아는 알리 카메네이가 본인이 이란의 모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예. 결정, 외교권, 국방권 네. 이걸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 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거 47년 동안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만든 이런 신정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대단히 크다. 대단히 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우리 성 교수님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짚어봤는데 참 걱정스러운 거는 아무튼 전면전이 벌어져서 이 전체 우리 지구촌에 엄청난 쇼크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 예상이 꼭 틀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게 나눴던 대화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란은 버티면서 핵 개발을 성공하려 들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선택적 공격을 하되 확전을 피하고 싶어할 것 같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되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레짐 체인지를 가장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결과 중동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시 위기 상태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이 전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면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쪽 나라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선일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